올해 들어서면서 우리 시장의 자신감이 참 대단하죠. 근거 있는 강세다. 올해는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끌어주고 중소형주의 강세도 여기에서 좀 확산시켜서 찾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1월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분께서 제2의 로봇 섹터 또 발굴을 위해 달려와 주셨습니다. 함께하죠. 이준석 한양증권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몰캡 위주로 이제 계속 발굴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발굴한 종목을 오늘 또 가져와 주셨다고. 네,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새해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로봇 섹터가 좀 달라진 이런 밸류에이션,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자의 기회가 정말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중소형주 어떨까요? 네, 그렇죠. 2024년 작년에는 그래도 국내 시장 분위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계엄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금투세 이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실적 악화. 이런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올 초 들어서면서 매년 연례 행사죠. CES가 시작되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또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국내 주식 시장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국인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도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이제 팔자 행진을 이어왔는데 네. 자, 올해 되면서 지금 어제까지 순매수 1조 원을 기록하면서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부담으로 되었던 그런 요인을 살펴보면 금투세 이슈는 작년 12월에 폐지가 확정되었었죠.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그리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예측인데요. 자, 이렇게 좀 부담 요인은 조금 해소되고 있고, 뭐 CES나 JP모건 헬스 이런 빅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자, 올해는 그 부분도 조금 완화되고 중소형주도 좀 수급이 조금 몰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자, 올해 2025년 중소형주 섹터는 좀 그나마 그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작년 연말까지 진짜 막 가뭄이었잖아요. 네. 바짝 말라붙는 그런 모습이 참 아쉬웠었는데 큰 틀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제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올해 상법 개정이라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 금투세 폐지, 삼전에 대한 불안감 다 이제 녹아든 그 자리에서 중소형주까지의 수급 분산 기대를 해볼 텐데요. 그러면 지금 스몰캡 발굴하는 그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쪽에 기회가 있다. 콕 집어서 어느 섹터라고 보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주항공 섹터가 좀 유망한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아까 뭐 로봇주도 말씀드렸지만, 자, 1월 2일부터 좀 첫 거래일이죠. 올해 첫 거래일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이제 중소형주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주가가 좋잖아요. 자, 그리고 CES에서도 이제 SK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과 이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만나면서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예. 그 이후에 좀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굉장히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큰 특징으로 살펴보면 네. 그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최태원 회장 젠슨 황 이렇게 촉매제가 있었죠. 그런 촉매제가 있던 성장주들이 올해 초에 굉장히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촉매제가 있는 그런 성장주 중에서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섹터는 어디일까? 저는 우주항공 섹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이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그런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지만 스페이스X의 CEO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이 있습니다. 예. 취임식이 있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 좀 지원은 증가하고 좀 제재는 좀 규제는 완화된다라는 것이 조금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이렇게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까지 이런 것이 하나의 촉매제가 되고, 우주항공 섹터는
단연코 좀 성장 그런 섹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 우주 기업들은 좀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를 저는 골라보고 싶네요. 하필이면은 좀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 주에 우주 관련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블루 오리진 조금의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은 발사가 됐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7번째 시험 비행이 지금 실패했다라는 내용도 간밤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올해 못 간 데에는 또 이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해서 우주 쪽을 집중 커버해 주셨잖아요. 뭔가 내 새끼들이라서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민간 우주 관련해서 모멘텀이 확실하다고 보세요.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올해 발사 계획을 지금 총 한 달에 12회 해서 오. 1년에 144회로 발사를 하겠다라는 예.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자, 아까 오늘 아침에 지금 한국 기준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스타쉽 7차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타쉽이 지금 회수를 못하면서 이제 실패를 했다고는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사용 발사체거든요. 예. 하지만 이게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일단 추진체를 그 로봇팔로 이용해가지고 메카질라로 이용해가지고 그런 걸 회수하는 거를 이번에 2번째로 성공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메카질라로 이렇게 발사체를 캐치를 하는 게 그 일론 머스크도 표현한 게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를 젓가락으로 잡는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인데 예. 이번에 좀 2번째로 또 성공한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해서 오늘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이제 발사에 그 기회는 많다. 그리고 발사에 대한 수요도 인공위성 그 제작체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올해 좀 계속 긍정적인 센티멘트는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술력이 올해에는 정말 달라진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소개를 해주실 종목으로 넘어가면 신재생주 중에 꼽아주셨어요. 대형주 아니고 HVM입니다. 연초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년 11월에 경신했던 고점, 상장 처음에 나왔던 고점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슈 때문에 살짝 빠지곤 있습니다. HVM 어떤 매력이 있어요? 먼저 그 종목부터 말씀드리자면 HVM은 이제 우주 항공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첨단 금속 그리고 특수 금속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 테마 내에서도 이제 1등주, 2등주, 이렇게 3등주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작업을 예.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1등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봤을 때 저는 좀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자, 그런데 국내 우주 중소형주 기업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좀 안타깝게도 좀 적자를 기록하고는 네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유일하게 국내에서 흑자를 보는 기업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HVM이고요. 그래서 HVM은 이제 글로벌 발사체 이제 탑 기업으로 이제 첨단 금속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겠지만 우주 쪽 사업부 매출을 보면 이제 2023년에 50억 원을 기록하고 작년에 한 1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가이던스로 한 200억 정도를 보고 내년에는 약 400억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2023년부터 내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100%. 그래서 100%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전망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에 따라 이렇게 이만큼 그 수요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HVM은 이제 상장하기 직전부터 이제 증설을 시작했는데 아마 증설이 완공되는 시점도 올해 6월 정도로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럼 6월부터 이제 증설이 완공되면 캐파가 약 한 6.5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성장률도 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일한 흑자고 발사체 첨단 금속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사실 흑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밸류에이션 개선 많이 또들 들어가실 텐데 지금 커버리지를 제시한 리포트에서는 딱히 TP를 제시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따라갈 수 있는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팔로우하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우주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로켓랩도 그렇고 이제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앞으로 발사체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뿐더러 아마 지금 발사 비용이 지금 과거에는 1kg당 거의 $10,000 이상까지 받는데 지금은 거의 $2,000 이하까지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그런 수요까지 좋고 괜찮게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팔로우하면서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봐야겠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